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공연 사전 점검단의 1박 2일간의 박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또 오늘도 남북 교류는 이어지는데요. 우리 측 선발대가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준비를 위해 지금 열심히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는 25일에는 북측 선발대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네, 남북을 오가면서 진행되는 평창 준비와 관련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27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동해선 육로를 이용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선발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오늘 어떤 일정을 좀 소화를 하게 되는지. 네, 아마 세 군데를 돌아보는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선 금강산은 이제 호텔만 해도 세 개가 있습니다. 큰 호텔. 예. 북한이 이걸 이 추운데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은데 아마 거울 가서 호텔 시설을 뭐 사람이 잘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뭐 금강산 호텔, 해금강 호텔, 외금강 호텔이 큰 호텔이 있으니까 예. 숙박 시설 둘러보고 그다음엔 또 마식령 스키장 가보고 예. 참 거기 마식령 스키장이 그렇게 많이 선전이 됐는데 그걸 처음으로 가보는 우리 관계자들이 좀 부럽기도 한데 그다음에 이제 또 갈마 비행장. 예. 이 갈마 비행장도 아마 이제 우리 그 상비군 선수들이 축제를 위해서 이제 들어갈 때 예.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육로로 갈 수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 세 군데를 둘러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선발대 활동과 관련해서 좀 대북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마식령 스키장을 가지 않습니까? 마식령 예. 스키장 하루 이용료가 35달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숙박비 있고 또 식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지불하게 되면 예. 유엔 제재 결의안에 지금 북한의 관광 뭐 활동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과연 우리 지금 선발대가 돈을 지불을 하느냐 예. 아니면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느냐. 무료로 이용을 한다면은 유엔 제재 결의안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데 지금 이제 현송월 같은 경우에도 1박 2일 동안 우리 그 체류를 했지만 예. 우리는 뭐 그야말로 그 KTX 특별편까지 이제 새로 편성을 해서 거의 뭐 초특급 대우를 했는데 이 비용을 우리 남북 그 협력 기금으로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하고 이런 그 협의를 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자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도 북한에게 현송월 일행이 온 것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청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앵커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만약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유엔 결의안 위반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동훈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조금 문제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장소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어제는 또 MBC 미국 방송 앵커가 직접 가서 보도를 예고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길 가는 걸 놓고 너무 그 좀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또 홍보를 너무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마식령 스키장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역점을 두고 개발했고 예. 뭐 10년 걸려야 될 스키장을 1년 안에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마식령 속도라는 북한이 뭐 평양 속도, 천리마 속도가 있었는데 새로운 마식령 속도라는 걸 창조한 예. 그런 곳인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화면들이 그때 공개됐습니다만 뭐 어린이, 여성들, 뭐 군인들, 순노동 집약적인 이런 그냥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하는 걸 다 사람이 시켜서 예. 상당히 인권 문제도 제기가 됐고 근데 북한은 또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공개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MBC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뭔가 그 CNN을 자주 부르더니 이번에 또 MBC를 불러가지고 그걸 이제 홍보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가서 정말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신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호텔 거기 250명짜리 외국인 전용 호텔이 7층짜리가 하나 있고 예. 또 150명짜리 내국인 호텔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국인 호텔인 경우 하룻밤 숙박하는데 300불입니다. 300불. 예, 300불이면 뭐 우리나라로서도 이게 싼 호텔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캐시로 이렇게 지불했다.
그럼 뭐 한두 명이 자면 모를까 뭐 수십 명이 가서 수십 개 방을 쓰면 3,000불, 4,000불 막 뭐 10,000불까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벌크 캐시, 뭉치돈이 들어가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그걸 관계자들이 좀 잘 조율해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융숭하게 대접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돈 받을 생각 말고 좀 융숭하게 대접해야지 괜히 현찰 오가고 그러면 우리 올림픽에 커다란 잔치에 약간의 그 상처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금강산에 그 말씀하셨던 세계 호텔, 예. 특급 호텔 같은 그 숙박 시설이 사실은 이제 관광의 문이 닫히면서 국내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만 이용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곳에 가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지 아니면 뭐 상위 계층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세계 호텔 거의 다 문 닫았고 예. 하나 정도만 활용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좀 특권층이 오는데 활용을 하게 했지. 저걸 다 북한이 저 전기나 무슨 중유를 넣어서 보일러 돌리고 관리할 능력이 북한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2년 전 이산가족 상봉 때도 가보니까 통일부 관계자들이 가보니까 뭐 그 뭐야 이 파이프가 터진 거 수도꼭지 터진 것도 애물단지네. 예,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죠.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저기서 자고 이산가족 상봉이 자주 진행되면 저게 가동이 되지만 예. 북한 자체의 능력으로는 뭐 거의 금강산을 찾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좀 우리 관계자들이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발대가 원산의 갈마 비행장도 둘러볼 예정인데요. 갈마 비행장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갈마 비행장은 군사 기지였습니다. 미그 22일 전투기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배치가 되어 있던 군사 비행장이었고, 예. 우리 휴전선 근처에 우리는 강릉에 강릉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한국 공군의 F5 전투기가 배치가 돼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갈마 비행장에 있는 미그 21을 대응해서 우리 F5를 강릉에 배치를 했고, 예. 또 북한은 마찬가지로 강릉에 있는 우리 제18 전투 비행단을 또 염두에 두고 원산에다가 이제 비행 기지를 했는데.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원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스위스에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 스위스 스키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마식령 스키장을 세계적인 관광 휴양 시설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비행장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우리 국내 비행장들이 다 사실은 군사 기지예요. 공군 기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해 그 공항만 해도 공군 제5 전술 수송 비행단입니다. 네. 그 전술 수송 비행단의 활주로를 우리 민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청주 기지 마찬가지죠. 청주는 17 전투 비행단. 뭐 이런 식으로 서울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그 무안공항 예. 그세 그 공항을 제외하고 전부 다 우리도 사실은 군사 기지, 공군 기지인데 거기를 우리 민간도 같이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김정은도 그걸 알고 우리도 저기 민간을 쓰자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그 여객기 한 12대 정도를 예. 동시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식령 스키장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기는커녕 관광객이 못 가는 제도가 지금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자기네들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그 관계자들이 가서 그 갈마 비행장에 과연 우리가 갈마 비행장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둘러본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 이 갈마 비행장이다 또는 마식령 스키장도 스키 슬로프가 한 10개 정도 있고 그런 뭐 대형 스키장 우리 한국에도 그냥 용평 스키장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예.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러면 국가대표도 아니고 상비군입니다. 상비군. 바로 이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 아닌데 예. 왜 합동 훈련을 하느냐? 저는 이것은 우리가 이런 그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북한 선수단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예. 북한 측에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북한 측의 민원이다. 왜? 마식령 스키장을 홍보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국가대표가 아닌 상비군의 합동훈련이라는 명분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덕분에 우리가 이제 마식령 스키장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 합동훈련 하게 되면 더 자세히 이제 또 취재단이 또 홍보를 할 것이니까 네. 아마 그것이 남북 간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송월 단장 일행이 어제 이제 돌아갔는데 사실 궁금한 게 우리 측 선발대가 북한에 가면 현 단장을
사실 우리가 대접을 정말 뭐 극진하게 융숭한 대접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측 선발 때는 북한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북한도 뭐 음식이나 뭐 이런 데서는 우리한테 이제 짝지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롯데 호텔의 그 뭐 차이나 음식도 말하면 청열이도 대접하고 예. 뭐 강릉에서도 최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건 또 현송월 편이고 이번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또 스포츠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이제 북한에서 보면 아무래도 돈 씀씀이는 예술계가 돈을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계나 뭐 이게 순서가 좀 있는데 과연 이번에 우리 들어간 사람들 지금 2박 3일이죠? 예. 어느 원산의 호텔에서 재울르는지 아니면 금강산 호텔에서 재울르는지 뭐 식사 정도는 뭐 거기서는 항상 이제 특별한 사람한테 대접하는 건 잘합니다. 예. 뭐 보통 사람들은 어려워도 특별한 손님한테는 특별하게 대접하는데 문제는 그 이제 계산이라든지 또 나머지 시설들에서의 이동 관계, 이게 교통, 특히 마식령 스키장 같은 데는 그 들어가는데 도로가 좀 꼬불꼬불하고 이 경사지가 많아서 예.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뭐 얼음판이 얼었다든지 눈이 있으면 이것도 아마 물론 뭐 군인들 동원해서 다 치웠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지 그 벼랑이나 이런 데도 위험한데도 잘못 알고 가다가 또 사고가 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북한 주민분들과 뭔가 접촉할 만한 기회도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겠는가. 이번 뭐 현송월 지금 서울에 온 것도 북한의 뭐 아마 조선중앙통신이 몇 줄 언급하고 예. 다른데 뭐 중앙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는 방송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통일부 관계자가 들어가도 북한이 지금 뭐 이런 뭐 약간 남북 대화나 이런 건 언급하지만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 거대한 인류의 축제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예. 따라서 이번 방문단에 대해서도 크게 보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어제 현송월 단장 일행이 돌아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이게 1박 2일이면 사실 뭐 모든 언론이 정말 현송월 그 한 인물에 정말 많이 집중이 됐는데 총평을 좀 해주시죠. 1박 2일의 이 일정을.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사실 이제 어제 우리 보도 채널, 우리 연합뉴스를 비롯한 보도 채널은 예. 그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특보를 했죠. 예.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파 낭비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보기 싫다. 예. 이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데이터로 나온 건 또 그렇지 않죠. 예. 뭐 우리 앵커께서 더 잘 아시겠죠. 시청률 2배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하루 종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2배로 나온다는 것은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 남북 관계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사실 또 다른 사람이 왔으면 이 정도 관심을 받았을까? 예. 저는 또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현송월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신비했거든요. 예. 그동안 지금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만은 뭐 김정은의 옛 애인이었다. 예. 또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란봉 악단 할 때 반드시 나오고 뭐 김정은의 여자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고 그동안 뭐 한 2, 3년 동안 거의 뭐 우리 보도 채널이나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신비로움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예.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어떤 그 촉발점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전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모든 것이 이 어제와 그제의 이틀간의 관심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좋은 어떤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뭔가 1박 2일 동안 일정 쭉 지켜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현송월 단장이 이렇게 기자들 참 놀랬겠죠. 기자들이 그냥 이 체격도 좋은 미남 기자들이 막 들러붙으니까 상당히 이게 뭔가 처음엔 좀 눈동자가 좀 경직돼 있다가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뭐 손도 흔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뭐 북측이 요구 때문에 그랬는지 한 번쯤은 좀 포토라인에 세워서 예. 뭐 우리가 왜 어제 올래다 오늘 왔습니다라든지 뭐 여러분 이렇게 잘 대접해 주셔서 뭐 감사하다든지 네.
한 번쯤은 그 멘트를 들었으면 했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멘트는 못 듣고 이제 체육관 안에서 몰래 이제 촬영된 그런 장면을 통해서 현성월 단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우리 통일부 관계자나 또 저 남북대화 분야 관계자들이 최소한 북한의 단장이 오면은 한두 마디쯤은 포토라인에서 인사를 하도록 꿈해서 예. 그래 우리 국민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은 결국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손님인데 손님의 목소리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수많이 오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인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은 반드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 통일부에서 그러니까 뭐 접근을 해서 취재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경호원들의 그 불편해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기자들이 항의를 했던 게 아니 뭐 취재 못하는 건 그렇다 치고 영상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편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북한이 요구를 해서 그런 거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가 또 번복을 했어요. 그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보면 이 통일부에서 너무 지금 우리 측 언론이나 이걸 너무 막아서 뭔가 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아마추어 같습니다. 예. 그 통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공무원들이니까 예. 공무원들은 잘하는 것보다 실수 안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많은 것을 오픈하고 하면 좀 더 좋은 극적인 효과를 마련할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우발적인 실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 실수를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 측에서 아마 요구를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그럼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프로인데 처음에 또 그것을 북한 측에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것이 또 북한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어떤 그 촉발점이 될 것 같으니까 예. 또 그것도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하고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물론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 정도 큰 국가를 진동시킬 만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치밀하게 공보 작전이라든지 예. 어디까지 할 것이고 이 현송호를 비롯한 이 방한단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딱딱하고 뭐 이런 것만 제공한다는 것은 북한에 제공하는 영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영상을 굳이 그렇게 딱딱한 모습을 지금도 뭐 현송월 얼굴이 이 모습도 나오고 저 모습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예. 저렇게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손 드는 게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 관계자들이 너무 경색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공무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부족해서요.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건군절을 40년 만에 2월 8일로 원래대로 좀 되돌려놨거든요. 이 네.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게 아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8절 48년 2월 8일에 창설된 정규군은 78년 김정일에 의해서 4월 25일로 이렇게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예. 창건일이 이제 4.25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번에 이제 정치국 결정으로 다시 정규군 창설은 2월 8일로 돌아오고 소위 그 항일유격 때 창건일은 또 항일유격 때 창건일로 돌아가는 뭔가 이게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또 평양 그 미림 비행장에서 저 28절 올해 70주년이니까 예. 북한이 뭔가 크게 저걸 이제 기념하려고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그래도 뭔가 여론수렴을 좀 했고 또 자기 시대에 뭔가 정규군의 본래 모습을 돌려놨다. 실제로 북한군은 정규군 모습으로 돌아가길 다 원하니까 그걸 이제 소망은 풀어준 거 되겠습니다만은 이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육해공군에 이어서 전략군을 만들고 뭔가 군사력을 현대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진행됐다면은 이것은 앞으로 남북한의 군사력 대치가 좀 더 첨예화되고 긴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